네, 오늘 경기 모두 끝이 났습니다. 초반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힘겨운 싸움이었는데 확실히 후반에 역전의 드라마를 읽어내면서 양 경기 모두 다 승리를 거머쥐었는데요. 과연 오늘 경기에서는 또 어떤 힌트들이 숨어 있을까요? 8월 경기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간에 미리 준비를 해보시죠. 오늘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조용구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은 7월 한 달 동안 좀 어땠던 것 같으세요? 7월 뭐 아마 이번 주 토마토 TV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겁니다만 역시 변동성이 어마무시한 그런 장이었던 것 같고요. 이 상한가 제한폭이 30% 확장되고 나서 이런 변동은 처음 겪어보는 거라 아마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셨을 거고 제가 알기로도 이제 증권사 어제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번 주 내내 저녁마다 사람들 만나고 돌아다니는데 어마무시한 진짜 손실을 기록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용까지 이렇게 쓴 사람들은 거의 뭐 90% 이상 손실 난 사람도 있고 이 올해 들어서 역대 최대로 담보 부족 사태가 발생한 그런 계좌들이 속출하는 그런 현상을 봐가지고 정말 굉장한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도 좀 바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었고요. 사실상 전화가 생전 한 번 안 왔던 사람들이 이제 약간 울먹울먹하면서 전화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는가 이제 1시간 내내 전화 붙잡고 이렇게 좀 하소연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예. 네. 허 위원님은 오늘 경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느끼셨나요? 듣다 보니까 남일 같지 않네요. 저도 옛날에 많은 경험을 했는데 깡통 저도 수도 없이 차보셨나요? 네, 찬 건 아니고요. 많이 받아봤는데 네. 힘들죠. 저도 좀 공감이 되고요. 오늘 장은 글쎄요, 그냥 뭐 펀드멘털 이런 것도 떠나서 그냥 많이 빠진 놈이 많이 올랐다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경기에 대해서 또 활약했던 선수들 함께 묶어봤습니다. 라인업 소개합니다. 네. 오늘 등판했던 선수 먼저 1번 타자부터 살펴보죠. OCI 머티리얼즈입니다. 2번 타자는 현대해상, 3번 타자 LG U+, 4번 타자 로엔, 5번 타자는 나스미디어고요. 6번 타자 SK하이닉스, 7번 타자 삼성출판사, 8번 타자 롯데케미칼, 9번 타자는 삼성 SDI입니다. 네, 어제보다는 라인업이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쭉 보니까 후 하위 타선 8번, 9번 타자 제외하고 모두 다 출루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또 이 공격성이 강한 선수들보다는 또 방어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도 또 속속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마음에 드세요, 전문가님? 예, 일단 1번 타자의 특수가스 업체,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이 특수가스 업체 중에 OCI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참 흔들림이 거의 없었던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좀 엎치락뒤치락해도 흔들림 없이 견조한 그런 이제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매각 관련된 이슈에다가 플러스로 특수가스 가격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되면서 흔들림이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사실상 이 약간 좀 방어 주격의 성격들 있지 않습니까? 약간 LG U+도 약간 그렇고 그렇네요. 현대해상도 이렇고 이런 이제 기업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든 화장품이도 엄청나게 많이 휘둘리긴 했는데 실적에 대한 약간 좀 불안 심리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악재가 있었긴 합니다만 현대해상이나 LG U+ 이런 선수들은 이 기복이 없거든요. 실적이 딱히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제 선수들이 좀 선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허 위원님은 라인업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예, 어제랑은 판이하게 좀 달라졌네요. 근데 이제 오늘도 역시 지금 제약주가 없는 거죠. 바이오 제약이. 지금 없어요. 1군 라인은 없죠.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하나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저희가 오전에 선정해서 그래요. 아, 그런가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어쨌든 하나 정도는 들어가 있을 만한데 조금 아쉽고요. 네. 그리고 로엔이나 나스미디어나 삼성출판사 좀 오랜만에 좀 보이는 쪽들이 있네요. 그렇네요. 나스미디어는 또 오늘 한 투에서 목표가도 또 높여가지고요. 또 긍정적인 것 같고요. 삼성출판은 저희도 이제 핑크퐁 애기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저녁에 퇴근하면 한 30분씩은 항상 보는데 요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주가도 또 사실은 많이 올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그럼 관심 선수 삼성출판사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삼성출판사요? 네, 지금 핑크퐁 얘기 좀 나온 김에 좀 더 그러죠. 들어볼게요. 샤오미가 지금 단말기 팔린 거 보니까 한 4등까지 올라왔더라고요. MS상으로는. 네. 저는 샤오미가 더 셀 줄 알았더니 글로벌하게 봤을 땐 또 화웨이가 또 3등이더라고요. 바로 모바일이요? 단말기 판매량에서. 네. 애플 다음으로 삼성 애플, 그다음에 화웨이 이렇게 샤오미 이렇게 쭉 줄 세워놓으니까 나와 있던데
사실 단말기 모멘텀이 좀 꺾인다고 하는 쪽도 일부 있긴 한데 중국이 워낙에 본토랑 이제 글로벌하게 중저가폰 포함해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핑크퐁 하고 있는 삼성출판은 네. 좀 괜찮지 않을까. 예,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전문가님 의견 좀 어떠세요?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지 사실 중국이라든가 네. 이런 데 좀 뭐 잘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차이나 모바일이라고 있어요. 네, 그렇죠. 차이나 모바일에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SK텔레콤으로 보면은 OK 캐시백이라든가 뭐 포인트 같은 것들 좀 쌓여 있잖아요. 네, 뭐 카드 발급되고 이렇게 네. 어디 이제 빵집 가가지고 결제할 때 포인트 쓸 수 있고 막 멤버십 혜택. 그렇죠. 네. 그런 포인트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차이나 모바일에 쌓여 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11조 원이라고 그래요, 이게. 네, 근데 이런 포인트들도 실질적으로 이런 앱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식음료라든가 이런 거를 포인트로 구매할 결제할 수 수 있게 있고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핑크퐁이라는 거 어쨌거나 샤오미 앱스토어에 출시를 했고 사실 시장에서 사실 기다리고 있었던 이슈예요, 사실상. 네, 이게 언제 출시되느냐 도대체 작년부터 한다 했는데 미뤄지다가 드디어 출시가 됐거든요. 그리고 핑크퐁은 아시겠지만 시리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르가 다양해요. 단순하게 뭐 동요뿐만 있는 게 아니고 장르가 다양하고 또 이걸 통해서 중국어든 영어로든 뭐 배울 수 있고 언어를 배울 수 있게 설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무료인가요? 다 100% 다? 그렇진 않습니다. 좀 사봐야 되는 것도 있나요? 네, 예전에 제가 한번 여기선가 어디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결제를 가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1시간 내내 만약에 이거를 하고 싶잖아요. 못 합니다. 한 몇십 분 하고 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기다리는 게 지루하면은 네. 결제를 하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유료 회원은 네, 계속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뭐 월 정액 끊는 형태보다는 그냥 지금 당장 조금 더 하고 싶다 이러면은 500원, 1000원 그냥 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 단위가 결코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교육용 컨텐츠는 사실상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핑크퐁이라는 이 스마트 스터디의 이 앱이 전 세계에서 다 1등이에요, 그냥. 이 교육 컨텐츠만 따로 분류해서 보면은 압도적으로 다 1위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중국 시장에 어쨌거나 일단 진출에 성공을 했고, 최근에 이제 한자자 정책 좀 급하게 좀 폐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네, 되고 있다 네, 보니까 네. 저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 주 너무 어수선해가지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경황이 없다. 그러니까 어수선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잠시만요. 지금 네. 화면에 나가는데 저렇게 생긴 거예요. 네. 저거를 이쁘게 잘 모바일이나 그렸죠. 네, 네. 모바일이나 이렇게 뭐 그런 태블릿 PC로 보면 저게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그렇죠. 뭐 아이들한테 네. 뭐를 알려주는 교훈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요도 그거 배울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영어도 배울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이제 저거를 배우는 거죠. 네. 아니, 부모님들이 더 좋은 거예요. 그쵸. 아이들 보여주면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저희가 CNN 거 보는데요. 케이블에도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네. TV에서도 저게 나가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건 아까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월 정액을 내야 돼요. 5,000원인가 만 원인가를 내면 TV로 계속 볼 수 있죠. 그거는 사실 저는 무한 시청. 조카도 없고 아이도 없고 하니까 하나도 와닿지 않는 모멘텀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네. 이게 스마트폰으로 보면 좀 화면이 좀 작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빔으로 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이고, 그걸 네. 이제 한 얼마 안 할 겁니다. 10만 원 미만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빔을 쏘는 기계를 설치를 하면은 말 그대로 핑크퐁이라는 프로그램을 벽에다가 이만한 화면으로 쏴가지고 네. 할 수 있거든요. 아기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거. 네, 그래가지고 자동 결제가 막 누르다 보면 결제가 예, 자동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이제 결제가 엄청 그래서 이 핑크퐁이라는 프로그램 앱 그거 다운로드 받는데 들어가 보시면요 환불 요청이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이들이 결제했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환불 요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죠, 사실. 맞아요. 요 얘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 시간에 얘기를 좀 나눠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앞서 그 경황이 없다라는 내용까지 좀 들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주가에는 크게 좀 반영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7월에 직전 저점 부근에도 좀 놓여 있는데 모멘텀이 확실히 좀 살아나려면 시장 분위기가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일단 좀 완화가 좀 돼야 되겠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뭘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좋은 종목이 있다. 그래서 야, 좋은 종목이 있는데 한번 사봐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이, 저 치우라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듣기도 싫고 그냥 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뭐 좋은 일단 이게 있어도 문제를 좀 해결하고 그렇죠. 봐야 지금 된다는 있는 거죠. 것부터 해결을 먼저 네. 하고 나서 사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부터 좀 시장이 혹시라도 진정이 되면은
분명히 좀 주가가 좀 화답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수 볼까요? 허위원님의 관심 선수. 저는 실적 호전주 네. LG U 플러스. 오늘 상당히 좋았어요. 기관이 많이 사더라고요. 9,000원 한 9,600원대부터. 실적이 얼마나 좋았던 거예요? 예상보다도 한 13% 정도 잘 나왔나? 그랬을까요? 13%, 14%? 이 정도면 최근 분위기로는 서프라이즈로 인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나오고 나서도 뭐 좋았었고요. 뭐 롯데케미칼이나 NC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실적 놓고 나서 오히려 밀려버렸는데 이 종목은 그냥 지켜준 거 보니까 지금 나왔던 실적 분위기가 뭐 연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쪽이 약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포인트가 배당을 얘네도 한 30%까지는 성향을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배당 수익률로도 한 2.6, 7까지는 나와요. 뭐 금리가 지금 뭐 1%대라고 하니까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고 연간 순익 전망이 한 4천억 조금 넘게 나와 있는데요. 그럼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퍼밸류도 한 10배, 11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도 뭐 좋았었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간에서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SK텔레콤, KT 모두 다 상승했는데 통신주 아무래도 좀 방어적인 능력이 좋기 때문에 오늘 부각을 받은 것 같은데 이 같은 섹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은? 뭐 연속적으로 좀 나올까요? 연속적으로 안 나오죠. 네,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반등하는 형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이제 가끔가다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락하는 장에서 버티는 종목이 강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장이 올라올 땐 또 못 올라옵니다. 오늘도 보시면 제일 많이 올라온 게 코스닥 시장에서 혹시 보면은 코롱생명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14%하면 15% 올랐어요. 20%, 종가 20%. 아,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네, 그러니까 많이 빠진 게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바뀌는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라든가 이런 통신 쪽은 성장을 이렇게 고속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죠. LGU 플러스가 이 정도 실적을 냈는데 이 실적이 유지될 거라 생각을 하는 이유는 여기서 가입자들이 급하게 빠져나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SK텔레콤 쓰고 있는 사람이 저것도 한번 써봐야지 하고 LGU 플러스 가입하고 한 몇 달 쓰다가 또 다른 KT로 이동하고 이런 이동을 잘 안 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실적이 계속 유지될 거라 보는 거고, 이 실적이 아까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13% 정도 잘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실적 잘 나온 것만큼만 주가로 좀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속적으로 뭐 상승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은 조금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정부 정책 수혜를 좀 많이 받다더라고요. 단통법. 예, 그거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마케팅, 그러니까 잘 나온 이 그 13% 차이 나는 그 대부분이 다 마케팅 비용이 안 나갔던 거 하고 실제로 단말기가 뭐 많이 나갔고 가입자가 많이 뭐 이렇게 늘거나 하는 그런 건 없었었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 마케팅 비용을 그대로 냈다 그러면 손실이 났을 건데 마케팅 비용이 많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많이 이거 손실 난 것보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히려 플러스가 나면서 실적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렇게 통신업종들이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바로 기사들이 또 막 나오더라고요. 단통법 누굴 위한 그런 정책이었나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얘기가 나오는데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라인업에는 없었는데 한국전력도 오늘 어마어마했잖아요. 지금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방어주들도 시세의 연속성은 약간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우리가 어디 출퇴근하고 제가 우스개로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아니, 전기세가 더 올라가면 혹시라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은 반대로 집에 있는 불 다 켜고 다니고 이러면 혹시라도 몰라도 전기를 막 에어컨 막 다 틀어놓고 나오고 이런 혹시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저는 한전은 약간 다른 견해예요, 정부에는. 왜냐면 이거 연봉 한번 켜져 보실래요? 연봉으로 4년 연속 올랐거든요. 근데 저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최근 2년 동안에는 이제 셰일가스 모멘텀 이런 거 있고요. 에너지 단가가 물론 이제 유가가 올랐다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 연봉이 없답니다. 그 어쨌든 분위기가 연간 4년 연속 올랐어요. 이런 종목이 흔치 않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섹터 안에서는 그리고 그 가즈프롬 얘기 러시아 그쵸 가스전. 그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걔네가 계속 만세를 부른대요. 가스 단가 못 올라갈 것 같아. 시황이 안 좋아. 막 이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한전한테는 그 연료 단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제 막는다고 해도 아주 나쁜 쪽으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게 59,000원이면 아마 종가상으로 이게 사상 최고치일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장중도 그렇고요. 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종가상으로는 아마 59,000원이면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일 거예요. 요건 약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 아직 실적을 얘네가 안 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전이 한 1조 8천억까지 지금 제가 가이던스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조금만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확실히 의견이 좀 엇갈리니까 시장의 관심도 그만큼 뜨거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선수 좀 더 볼게요. 전문가님은 어떤 선수 눈에 띄세요? 네, 오늘 뭐 오전장부터 두각을 또 드러냈고 아까 이제 OCI 머티리얼즈와 유사하게 네. 시장 변동성에 거의 영향이 그다지 없었던 그런 선수 중에 로엔이라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요. 예. 이거 뭐 잘 아시는 그 멜론, 뭐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지금 1위고요. 네. 그 뒤에 후발주자가 뭐 KT 뮤직, 뭐 소리바다, 벅스 뮤직 네. 이게 근데 점유율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걔네는 다 압도적으로 비슷비슷하나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 예, 그냥 한 2% 막 3% 이 정도 점유율이고요. 그리고 이제 벅스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매각이 좀 된 상태고요,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이 밑에서는 되게 막 어수선한데요, 분위기가. KT 뮤직이고 뭐 다 어수선하는데 멜론은 너무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가지고. 얘네가 근데 그 어제하고 오늘까지 여의도에서 뭐 하지 않았어요? IR 했습니다. 그 갑자기 왜 했죠, 그거를? 이거 IR을 하는 거는 사실상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면 아직 실적 내기 전인 거죠, 얘네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하면은 시장에서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빠지니까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유상증자 하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루머가 돌다 보니까 그냥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IR을 해가지고 우리 그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투자자들을 좀 안정을 시켜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게 진정되는 효과가 저는 분명히 좀 있었다고 봅니다. 어제 굉장히 많이 출렁했거든요, 이 정도. 네. 어제도 많이. 근데 7%면 시장 출렁거린 거 대비로는 그거로는 그래도 뭐 아주 양호하지 양호했던 않았나? 편이죠, 뭐 이런 사실.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멜론 쇼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예, 저는 이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 종목을 분석을 하면서. 근데 멜론 쇼핑 들어가 보니까 지금 당장에 이 매출에 반영되는 거는 굉장히 미미하고요. 단지 이게 지금 이 사업을 좀 확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적에 반영이 되면은 음원 사업 플러스 그것까지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이제 플러스 요인이 프리미엄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거 음원 서비스는 예전에도 제가 KT 뮤직 이야기할 때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가입하면은 잘 탈퇴를 안 해요. 어지간해서 지금. 이 스마트폰을 지금 다들 이제 어르신분들도 다 스마트폰 쓰시죠, 이제는. 카카오톡도 뭐 다 쓰고 하는데 음악도 이제 MP3로 다운 안 받아요, 이제는. 그냥 이걸로 듣습니다. 워낙에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워낙에 이제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그냥 한 달에 결제도 자동 결제로 한 3,000원, 4,000원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아니면은 1년으로 끊어버려도 한 5만 원, 6만 원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써요, 그냥. 그리고 이제 내년 되면 또 가격이 좀 인상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이 음원 사업도 아까 이제 그 뭐 통신이라든가 이런 쪽 마냥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으로 지금 이제 시장에서 판단이 되는 거죠. 밸류에이션 따져보면 되게 비싸요. 지금 현재 내년 실적 갖다 붙여도 20배고 내후년 실적 갖다 붙여야 그나마 좀 싸게 보이는 그런 건데. 20배가 요즘에 별로 비싸게 안 느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뭐 뭐였죠? 10배 정도? LG 플러스였죠? 그게 10배 정도인데 10배, 영업이익률 20% 기록하는 회사가 매년 이 정도 성장을 하면은 사실상 밸류에이션 좀 많이 쳐줘도 돼요, 사실상.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업들은 뭐 30배, 40배 받아도 사실상 이상할 건 없는데 요즘에 고밸류 종목에서 많이 휘둘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하면 상당히라도 견조한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SK가 팔았다가 지금 조금 갖고 있잖아요. 네. 2대 주주인가요? 그런가 그러죠. 한 10몇 프로인가. 다시 찾아올 생각 없을까요? 그게 지금 PF가 최대 주주인가요, 여기가? 그거 가져올 수 있을지는 이 SK의 이분이 나오셔야 어쨌거나 뭔가 좀 되게 아쉬워할 것 같은데 실적도 잘 나온 회사를 그렇게 넘겨놔가지고. 네. 지금 그러면 이렇게 선수들 좀 짚어봤습니다. MVP 발표를 해볼게요, 전문가님. 예, 오늘의 MVP는 역시 지속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 로엔을 뽑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 이야기가 나왔던 로엔이 오늘의 MVP였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퍼도 한 20배 정도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꾸준히 성장한다라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좀 보시는 목표가가 있다면 이 종목은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로엔이 지금 한 89,000원 정도 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업사이드가 그렇게까지 큰 종목은 선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 여기서 일단 많이 가더라도 진짜 한 뭐 1년이고 2년이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12만 원 선이 좀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짧게 좀 보시는 분들은 한 10만 원 선이 일단은 이 목표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 주 들어서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크게 밀렸잖아요. 그런데 로엔 차트 보니까 굉장히 또 잘 버티면서 올라가네요. 네, 그러게요. 지금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경기 준비해 보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어디에 맞출까요?
예, 이 관전 포인트를 어디다 맞추냐고 물어보시면은 그냥 기관들의 매매 동향을 하면 좀 눈치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수급이요? 좀 예. 네. 이게 장이 휘둘리기 시작한 게 FOMC 이전에 FOMC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세계 시장 흔들리면서 우리나라도 덩달아 좀 흔들렸었고 FOMC 어쨌거나 결과 나왔는데 미국 장은 올라가고 우리나라만 조금 많이 휘둘렸거든요. 그리고 중국 증시도 물론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요즘 좀 잠잠합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미국 FOMC와 중국 이 요인 때문에 어쨌거나 휘둘린 건데 이 휘둘리는 상황이 이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거나 이런 이 휘둘릴 때 사실상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 주체는 원래는 외국인들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의 매도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유독 좀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제약바이오 쪽 분명히 아침만 하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이 200억 원 전후로 매도를 분명히 하고 있었거든요. 거래소랑 코스닥 좀 다르게 하지 않나요, 요새?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은 섹터를. 그런 거 못 다르죠. 느끼셨어요? 요즘은 근데 요즘 시장에서는 거래소 분석을 안 합니다, 잘. 아, 그러면 그냥 예, 왜냐면은 섹터로 그냥 하나요? 그렇죠. 예, 업종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래소 매매 대금이 굉장히 적어요, 요즘에요. 코스닥 거래가 압도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예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제 업종을 묶어서 이렇게 보는 네, 편이죠, 제약바이오 쪽. 네. 어쨌거나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제약바이오를 기관들이 아침에 부지런히 팔고 있다가 마감되니까 오히려 매수로 전환을 시켜놨어요. 저는 이 매매 형태가 조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팔았다가 왜 오후에 다시 사는가 이런 좀 의구심이 좀 들고요. 만약에 주식을 하실 때 만약 어떤 종목을 팔면은 그 종목을 당일날 오후에 살 생각 잘 안 해요, 보통은요. 안 사지잖아요. 네. 잘 그거 안 사고 사지죠. 나서 팔았다 팔면은 더 오르면은 기분 나쁠까봐 관심 종목에서 지워버리는 경우도 잘 안 많거든요. 보게 되죠. 예. 그런데 오늘의 기관의 매매 형태는 아침에 부지런히 팔아서 주가 빠뜨려 놓고 오후에 그대로 또 다시 사는 이상한 형태를 좀 나타냈다 이거죠.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딴 거 없습니다. 기관들이 다음 주에 어떻게 매매를 하는가를 좀 더 관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유, 그렇네요. 지금, 네, 기관 수급을 다음 주 월요일 포인트로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오늘 거래소 보니까 또 연기금이 상당히 좀 중점적으로 팔더라고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클린업 트리오 선정해 보겠습니다. 선수 발표해 주시죠. 예, 오늘 세 선수 국보 디자인과 KTS 그리고 이글벳까지 세 선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발빠른 선수 3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보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있나요? 네, 이게 요즘에 제약바이오하고 막 화장품이니 뭐 중국 소비 관련주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게 리모델링 관련주를 본의 아니게 좀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작년하고 재작년까지 제가 리모델링 관련주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막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도 일단 받쳐주고 정부 정책하고도 좀 맞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리모델링 관련주를 약간 좀 지금 주도 주격은 아닐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변동성도 좀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수를 보다 보니까 이제 국보 디자인이 일단 지금 기술적 흐름도 딱 좋은 위치여가지고 일단 요거를 선수로 선정을 했고요. 뭐 리모델링 관련주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이 최근에 이제 눈에 띄게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관심 선수로 제시해드립니다. 오늘 단기 급등했던 한샘 크게 밀렸고 뭐 하츠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출렁거리는데 국보 디자인 좀 괜찮다고 보시나 봐요? 국보 디자인이 아까 방금 이제 차트가 나왔을 텐데 맞아요. 밀려 있는 만큼 밀려 있는 위치고 얘 네. 말 그대로 디자인하는 애들이죠. 인테리어 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설계해주고 그렇죠. 뭐 이런. 예. 네, 국보 디자인 그리고 두 번째로 KTS 여러 차례 좀 언급해 주셨던 선수예요. 예, 이거는 뭐 KTS뿐만 아니라 예전에 다른 하이셀 같은 종목으로 네, 언급을 좀 많이 맞아요. 해드렸었는데 하이셀은 사실상 그 글로벌 텍스 텍스프리 그 기업이 상장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래서 좀 애매한 지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KTS는 어쨌거나 이 사업을 좀 계속 좀 확장하려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이 메르스로 어쨌거나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었던 그런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좀 급증하고 있는 건 추세라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만한 또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글벳 이 선수요 몇 주 전에도 이 클린업 트리오 선정을 해주셔서 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변동은 코스닥 피해는 없었죠. 네. 코스닥에서 변동성이 심한 이 선수들은 그냥 이유 없어요. 업종 불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는 게 많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이글벳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그런 이제 기업의 사이즈가 아니고요. 시가총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이런 선수들은. 어쨌거나 근데 예전에도 한번 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1인 가구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 이건 뭐 계속 뉴스로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호트라자르상으로 봤을 때도 2020년까지 연평균 뭐 20% 전후로 계속 성장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거는 계속 앞으로도 지금 당장은 핫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앞으로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그 능력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 선정해 봤습니다. 3번 타자 국보디자인, 4번 타자 KTX, 그리고 5번 타자 이글백까지 좀 나왔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경기 등판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